여러분, 그 총설 부분을 용어까지 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혹시 224쪽에 거기 문제가 이제 20회 문제 틀린 거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용어에 관한 문제인데 그 나온 지 지금까지 시험에 이제 나온 지 한 10년 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틀린 거 그랬을 때 자, 1번 같이 이제 토지 표시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여기 이제 뭐예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이니까 혹시 여기 소유권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안 들어갔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될 것이고 여기 동그라미 2번처럼 지번부여적은 지번부여적이란 단어가 나오면 핵심 단어를 본다는 게 그거예요. 지번부여적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게 되면 거기 동리 나오죠? 동리. 지번부여적 동리 딱 보고 아 여기 읍면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다. 이거 맞는 얘기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시험 문제는. 그러면 지목은 뭐예요? 지목하게 되면 우리가 용도 지목이라 그랬으니까 용도 지목. 용도 지목이라 그랬으니까 토지의 지형에 따라가 아니라 용도란 말이 없잖아. 그게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용어 문제가 나오면 뭐예요? 그건 쉬운 거예요. 그대로 법에 정해놓은 그대로를 보면 되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도 동그라미 4번처럼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다른 건 아니고 더라도 거기 도의 형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 도의 형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니까 경계점 하게 되면 도의 형태 밑에 줄에 좌표 형태 있죠? 경계점,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그 네 가지 단어, 네 단어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50분 내에 문제를 40문제를 풀고 답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핵심 단어를 빨리 읽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암기가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빨리 핵심 단어를 빨리 뭐예요? 빨리 눈에 띄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서 5번 정도는 들으셔야 돼요. 5번 듣고 5번 정도 들으면서 책 보고 자, 강의를 5번 들으면 책은 부분적으로 한 10번 이상은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계점 하면 뭐라고?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을 말한다. 그래요. 거기 5번에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런 얘기.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중요한 건 이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거기 230페이지에 토지의 등록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자, 의 나오는데 거기 토지의 등록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토지 표시를 조회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자, 등록해서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행정행위다 써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단어가 아니고 거기 2번 토지 등록 원칙 나오죠? 원칙 나오는데 거기 쌍갈 1번 지적국정주의 나오죠? 그걸 쌍갈 1번을 별표합니다. 별표 드시고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 나오는데 모든 토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2장 뭐에서 등록사항 중에서 이렇게 등록사항을 공부합니다. 등록사항을 공부하는데 우리 지적에서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일단 주체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대도지사, 그다음에 소관청 있죠. 이 세 개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있죠. 그 나머지는 다 소관청이니까 그걸 외우셔야 돼.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자 나중에 막판엔 다시 정리하겠지만 일단 모든 토지의 지적재조사 있죠. 그때마다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토지의 지적재조사, 지적공부의 구축, 자 그다음에 지적전산조리 뭐예요? 전국 단위 관리기구 설치 운영, 그다음에 뭐예요? 자 적부재심사, 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그 6가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무슨 단어가 나오면 모든 토지 이렇게 모든 뭐라고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토지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자 조사 뭐에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모든 토지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거기 쌍가리 2번에 그 직권 등록 있죠? 쌍가리 2번을 별표합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는 이렇게 토지 이동이 생기죠?
자, 그러면 뭐가 생기면 토지에 뭐가 생겼다는 게 이동이 생겼다. 토지에서. 토지 이동이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 자,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하라는 게 이거 신청을 하라. 신청. 그 신청하면 신청을 누가 받냐 하게 되면 소관청이 받아요. 자, 소관청이 받는다. 근데 만약에 뭐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자, 누가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토지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디에다가 답이라고 하는 논에다가 집을 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분명히 어디에는 대장상에는 이렇게 뭐예요? 토지 대장 이 대장에는 자, 지목이 뭐로 답으로 돼 있죠? 소유권자가 누구예요, 이거? 갑이라니. 그러면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뭐예요? 집을 줬으니까 이게 이제 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뭐가 생긴 거 이거? 토지 이동이 생겼다. 그 사유가 지목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란 지목 변경이 이런 사유가 생기면 소유자가 뭐라는 게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하라는 거죠. 신청해서 이걸 뭐라고 이걸 대로 바꾸라는 게요. 답이 뭐가 됐으니까 대가 됐으니까 지목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신청 어디다 하는 거 이거?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는 게 직권으로 이렇게 뭐예요? 고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어딜 동그라미 치냐면 자, 230페이지 아래에 그 직권 등록 나오죠?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동그라미 치고 자, 토지 소유자가 그 세 번째 줄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토지 이동이 생기면 신청하라는 죠. 신청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왜 지적소관청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여러 가지 뭐예요? 자, 뭐가 지적이라는 파트 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해양 있죠? 해양교통, 자, 수로 측량, 그 다음에 일반 측량도 있고 있죠? 자, 공공 측량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측량이 여러 가지 5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가 지적 파트이기 때문에 그 소관청도 뭐예요? 그 소관청도 건물에 관한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수로에 관한 그런 소관청이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뭐 지적이란 우리가 지적만 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소관청이라고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따지면 그 소관청이 어디라고 지적 소관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거기 신청이 없으면 동그라미 치고 직권 동그라미 치면 그러면 이렇게 이 네 줄을 우리는 뭐예요? 자, 네 줄을 다 읽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읽기 위해서는 뭐만 토지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하고 소관청이 받고 뭐 하지 않으면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이거 직권으로 이렇게 뭐예요? 직권으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되시면 이렇게 뭐 하라는 얘기니까 많이 보고 핵심어가 뭔가를 자꾸만 반복적으로 읽어서 빨리 읽는 습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뭐가 생겼다고? 토지 이동이 생겼다. 논에다 집 줘서 뭐예요? 자, 지목이 이제 답이 아니라 대로 바뀌었다. 이동이 생겼다. 신청하라는 게. 자, 어디에다가 소관청에다.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다? 직권하겠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231페이지 보시면 쌍가루 3번 거기 물적 편성주의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 소유권자가 아무리 뭐예요? 서울에 살든 뭐예요? 어디 살든 제주도에 뭐예요? 토지를 갖고 있으면 제주도 뭐예요? 관할 그 제주시청에 자, 뭘 대장을 편성한다. 대장을 만들어 놓는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3번 토지조사 등록에서 같은 얘기죠? 이동이 생기면 소유자의 신청을 소관청에 만든다. 자, 신청이 없으면 뭐라고? 직권. 그래서 거기 1번. 자, 직권 등록할 때. 자, 이렇게 뭐예요? 뭐 할 때? 직권으로 등록할 때. 직권 등록할 때 우리 관내에 뭐가 생겼는지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이렇게 토지에 뭐가 생겼는지 이동이 생겼는지 토지에 이동이 생겼는지 현재 상황을 현황 뭐라고 현재 현황을 토지의 이동 현황을 뭐하는 조사 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뭐예요? 조사 계획 있죠?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수립해. 그럼 여기 제목 자체 있죠? 1번의 그 제목 자체를 거기 1번 거기 직권등록에서 1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있죠?
꼭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제목을 일단 줄쳐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논에다 집 줘놓고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는 뭐예요? 세금을 답으로 걷어야 되죠. 장부상에 있는 대로. 그러면 억울하겠죠? 국가가 억울하니까. 뭐 하라는 게 이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라.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거 갖고 장난합니다. 뭐라고? 자, 이 동자를 뭐예요? 용자로 바꿔갖고 있죠? 용자로 바꿔갖고 시험 문제 내갖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렇게 시험 문제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동자를 용자로 바꿨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그 밑에 줄에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지모 경계면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수립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그 뒤에다가 이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 틀린 말이에요.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 뒤에서 다시 얘기했지만 지적공부의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 세 가지뿐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외에 자 승인받는다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이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래서 절대 여기는 뭐가 자 절차상 직권운동할 때 뭐가 필요 없다. 시도지사의 자 이런 식으로 도지사에 뭐가 필요 없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불필요하다. 얘기예요. 승인 얘기 나오면 틀린 말이다. 그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사부 작성하고 토지동 결의서 작성하고 지적을 정리하는 제도인데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순서가 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2문제 나왔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부터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관내에 토지의 이동이 생겼는지 소재 지번지모 경계면적 좌표가 바뀌었는지 자 그 현재 사항을 조사 계획하는 것을 수립하는 주체가 소관청이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 토지에 등록단이 그래서 필지가 나오죠. 필지는 자 어떤 땅에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고 그 땅에 지번지모 경계면적 좌표 그런 내용을 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거 그게 등록해서 만든 토지의 등록단입니다. 국가가 인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거기 자 필지라 하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나누는 토지의 등록단을 말한다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필지 원칙, 일필지 성립 요건 있죠. 일필지 성립 요건. 그래서 이렇게 일필지 뭐가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다. 하나의 토지가 되게 한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 일필지 성립 요건은 일단 지번 지목 이렇게 지번 뭐예요? 지목 축서 축서 지연 등기하라. 자,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토지는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축척이 1000분의 1고 축척이 500분의 1은 합병하지 못해요. 왜? 하나의 토지가 안 돼요. 서로 크기가 틀리니까. 그래서 일필지 성립 요건 한번 이해해보라는 얘기는 토지 이동을 설명할 때 합병의 제한사항 있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번 부여지기 같아야 되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지번 부여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용어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자, 그 옆에가 뭐예요? 자, 이 옆에가 신림동의 봉천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림동의 모든 숲배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지번을 부여하고 봉천동이라는 이 숲배지 토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그죠? 봉천동의 1번지, 2번지, 3번지 신림동에 봉천동에 이건 상관없어요. 왜? 지번 부여지 다르니까. 근데 절대 같은 신림동이라는 지번부여 지역에 똑같은 번호가 있으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같은 지번부여 지역에 똑같은 번호가 안 돼요. 그래서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땅을 관리해서 땅의 번호를 부여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필지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두 땅을 합하면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뭐예요? 한 필지가 되기엔 성립 요건이 있으니까 지목이 다르거나 지번 부여직이 다르면 합병하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죠. 축척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안이 뭐라고?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된다 하게 되면 집안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연접돼 있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 집안이. 중간에 뭐예요? 자, 화천이나 도로가 있어서 연속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연속이란 말은 연접이에요. 연접. 쉽게 얘기하면. 집안이 뭐라고? 연접돼 있어야 된다. 연접돼 있어야 된다니까. 자, 연접돼 있어야 된다. 집안이 뭐라고? 연접이 있어야 된다. 등기여부 같아야 돼요. 미등기는 미등기 상태고 기등기는 기등기 상태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만 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의를 할 때 이렇게 다시 언급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어디에 232쪽에 일필지 원칙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얘기입니다. 등기여부 한마디로 뭐냐면 자, A 토지가 뭐예요? A 토지가 이미 보존등기가 됐어요. B 토지는 뭐라고? 미등기 상태라면 두 개는 합병할 수가 없어요. 기등기, 미등기를 해야지. 자, 이렇게 뭐예요? 자, 기등기, 미등기 하나는 등기가 돼 있고 하나는 등기가 안 된 건 합병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해만 해두자는 얘기예요. 자, 양입지 요새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양입지 안 나오니까 양입지 갖고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개념만 이해합니다. 양입지는 양쪽으로 큰 곳에 들어가는 뭐예요? 종된 토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양입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자, 이렇게 뭐예요? 양쪽으로 양입지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큰 곳에 들립자 들어가는 종된 토지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등장한 것 중에는 어디에 속리산 법주사라고 하는 뭐예요? 절이 있어요. 존경지죠? 이 안에 쌍사자석 등이 있어요. 사적지예요. 그 쌍사자석 등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절 안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적인 토지는 뭐로 보자는 이게요? 전체 토지는 종경지로 보자. 그래서 이렇게 종된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는 이게 양입지다. 그래서 거기 일필지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소유자와 지목이 동일하고 집안이 뭐예요? 집안이 연속이란 단어는 아니지 연접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연접돼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었지만 지목이 다른 경우에 별개의 필지로 획정하지 않고 주된 용도 지목으로 편입하는 거. 큰 곳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그런 종된 토지를 양입지 토지다. 양입지는 한마디로 뭐예요? 양입지는 일필지. 양입지는 한마디로 뭐라고? 일필지다. 양입지는 일필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입지는 일필지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235페이지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번이란 땅에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한 번호라 있죠? 그래서 거기 이번에 지번의 표기와 구성해서 쌍갈 1번 표기 나오죠? 별표입니다. 자, 별표 주시고 일단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자, 지번은 뭐라고? 지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죠. 뭐로 표기한다고?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왜 아라비아 숫자가 무한대로 가죠? 1, 2, 3, 4 이렇게 무한대로 가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요. 근데 자, 물론 뭐예요? 지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본 사이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이를 의로 읽는다 그랬죠? 지번은 뭐예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이 중요해요. 3번 줄 쓰세요.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산자 붙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어단요.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이렇게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인다는 게 산자 붙인다니. 산자 붙인다니.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어떤 토지가 뭐예요? 어떤 토지는 지번이 뭐예요? 10이고 어떤 토지는 뭐예요? 자, 어떤 토지 이렇게 산 10이라는. 그러면
지목은 뭐예요? 지목이 대단죠. 자, 그러면 지목은 대지만 지번 앞에 산자가 붙었으니까 이 토지는 어느 대장에? 임야 대장에 있고, 지번 숫자 앞에 산자가 없죠? 이건 무슨 대장에? 토지 대장에 뭐예요? 대장에 등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임야 대장에 등록이 돼 있느냐, 토지 대장에 등록이 돼 있냐, 그 차이는 뭘 보고, 지목 보고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지번 숫자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산자가 붙어 있으면 어느 대장에, 자, 임야 대장에 등록된다.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목 때문에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지번 숫자 앞에 산자 있으면 무슨 대장이다? 임야 대장이다. 그래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게 임야 대장에 있을 때는 붙이지만 토지 대장에 있을 때는 산자 붙이면 안 되죠. 그 차이예요. 그 붙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붙여야 된다, 해야 한다, 그럼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지번은 뭐예요? 지번은 본번으로 부유자, 본번으로 이렇게 본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본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 1번, 2번, 3번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본번이죠. 근데 만약에 뭐예요? 지번 부유적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숲빌지 토지에 관악구 신림동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죠. 그럼 5라는 토지를 몇 필지로? 2필지로 분할한다 치자는 얘기예요. 분할했어요. 그럼 땅이 두 개 생겼죠. 그럼 여기다 5번이나 썼어요. 그럼 여기다 또 5번 쓰게 되면 같은 번호가 두 번 있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이 6번을 가져오면 안 되죠. 같은 부여지역 내에 6번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본번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니까 부번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부번이라고 하는 말은, 부번이라고 하는 것은 의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자, 부번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식 지번이 있고, 뭐가 있어요?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있어요. 단식 지번은 뭐만으로 본번만으로 지번을 구사하는 게 단식 지번이고, 복식 지번은 본번에 뭘 붙이는 거이고, 본번에 부번을 붙여요. 자,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우리가 이거를 짝대기로 표시하고 뭐로 읽는다는 얘기니까 의로 읽는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쌍가리 2번에 지번의 구성, 그래서 자, 2번 또한 뭐예요? 본번의 부번으로 구성도 가능하다 써있죠?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을 같이 쓰고 있다는 점. 근데 부번만은 구성이 안 돼요. 의구, 의, 70일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 자, 뭐가 중요하다고? 절대 어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는 지번 숫자에 못 붙인다 이거. 산자 붙인다 안죠. 자, 그러면 지번 숫자 앞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거니까 이 산자를 이제 시험 문제 뒤에 붙인다. 요즘 추세예요. 요즘 추세는 한 글자 걸치는 거 있죠. 많이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앞인지 뒤인지 그런 거 잘 보셔야 돼. 그다음에 산자 붙인다 그랬잖아. 산. 근데 임자 붙인대. 아마 이 문제 낸 사람은 아마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님이 남이 되고 막 그런 거 있죠. 자, 뭐가 아니라 산이 아니라 뭐라고? 산이라고 그래야지. 임자 붙이면 안 된다. 임이 아니라는 얘기, 산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앞에 붙이는 거지 뒤에 붙이는 게 아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잘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 지번의 부여 방법, 진행 방법에 따른 분류는 건 중요하진 않아요. 뭐 중요하진 않고, 애들 뭐예요? 사행식은 뱀사자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사진을 보다시피 이렇게 뱀이 가는 모양대로,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뭐예요? 농촌 지역 있죠? 뱀은 농촌에 많으니까 그 전답 있죠? 그런 토지들은 이렇게 토지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그게 사행식이에요. 뱀사자다. 자,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어디가 더 많으니까, 농촌이 더 많으니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사행식입니다. 근데 그 단지식은 도시지역이에요. 왜? 우리는 뭐예요? 몇 단지 몇 불로 하죠? 다른 말로 단지식은
블록식이라고 이렇게 블록을 정해놓고 자 1단지 1단지 2단지 그죠? 그래서 1번 2번 정해놓고 1에 2 1에 3 이런 식으로 부번을 붙여가는 거 이게 단지식이에요. 단지 도시 단지는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37페이지 그 지역단위법이 있고 넘겨보시면 도엽단위법, 단지단위법 있죠? 몰라도 돼요. 그냥 단지단위법은 단지식이다 보시면 돼요. 자, 방금 몰라도 된다는 거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사행식, 뱀, 농촌, 단지식,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도시 단지식은 뭐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다. 이게. 그다음 자, 거기 쌍가루 3번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나오죠? 기본 위치에 따른 분류. 그래서 기본 위치, 북동기본식, 북서기본식이죠? 우리나라는 북서기본식이에요. 그 뒤에 또 나오니까 자, 항상 번호를 붙일 때 어디에서 자, 북쪽. 자, 이런 식으로 북쪽, 남쪽 뭐예요? 남쪽, 동쪽, 서쪽 있으면 북서에서 이제 번호 붙이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나요. 중국 같은 나라는 뭐예요? 북동 방향이죠. 왜? 글씨 쓰더라도 서해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요. 어디에서?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우리 보통 서양화, 동양화 같은 거 있죠? 감상할 때 오른쪽부터 봐요. 왼쪽부터 안 봐요. 왜? 북동이니까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북서예요.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 영미문화권이나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어디에서? 북서쪽에 있는 땅부터 번호를 이렇게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난다. 남동에서 북서도 틀리고 북동에서 남서도 틀리고 항상 북서에서 어디로? 남동이다 이렇게 보자니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거 없고 거기 239페이지에 자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번부여 방법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예요?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